네, 이어서 이제 수업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선형회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리니어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직선 관계에 있는 애들의 그 직선의 어떤 기울기 그리고 뭐였죠? y절편 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을 하고 그 얘네들이 얼마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렇게 모델링 결과에 이 p-value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백그라운드들은 통계 수업을 들으셔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저하고 이제 R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시면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런 분석을 수행해야 할 때 어떻게 R을 사용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이 직선을 한번 직접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어떻게 그 직선을 그릴 수 있냐면, 먼저 플랫 자체는 여기에 그려져 있죠. 헷갈리시니까 요걸 한번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밑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XY 데이터셋에 대해서 플랫을 그리면은 여기 빠져 있군요. 예. 여기에 해서 50개를 추가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네, 1.97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와 있고요. 이거 뭐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에서 조금씩은 어떤 변이가 있는, 조금씩 떨어져 있는 형태로 데이터들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딱 보고도 둘 사이에는 직선 관계가 존재하네 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링을 해서 그 직선이 무엇인지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다 직접 그런 직선 관계를 그림을 그려보고도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AB line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쓰면 됩니다. 명령어를. 그래서 여기에 그 A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공식을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a가 바로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고 b가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여기 있는 그 썸머리 모델에서 얻은, 지금 보시면 요 estimate 추정값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박하게도 이 AB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한 결과를 직접 그 리니어 모델링한 결과를 직접 받아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냥 그대로 그려볼까요? 그럼 선이 그려지죠. 근데 뭔가 밋밋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이거를 좀 다르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플랫을 다시 그리고요. 이 위에다가 선을 제가 얹어서 그릴 겁니다. 그래서 AB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시면 이런 기본적인 플랫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항상 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플랫을 안 그리시고 나서 AB 라인만 그려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밋밋하니까 컬러를 우리가 조금 레드, 빨간색, 좀 강렬한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옵션들을 좀 넣을 텐데, 이건 LWD는 라인 위드스, 그래서 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한 1.5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LTY라고 하는 거는 라인 타입이라고 해서 선의 어떤 종류를 뭘로 할 거냐는 겁니다. 아마 2로 하면은 이게 점선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보다 더 굵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더 굵어집니다. 그렇죠? 점선이 겹쳐서 나오고요.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그 수식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우리가 그래프에 직접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선형 모델에 우리가 지금 방금 찾은 이 선형 모델에 데이터를 피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피팅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이 모델에 맞는지를 이렇게 맞춰본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냥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선형 모델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중회귀 멀티플 맞나요? 네,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자료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중회귀 모델은 만약에 독립변수, 아까는 이제 이게 독립변수라고 하는 게 바로 x 값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x 값이 하나가 아니라 더 있다. 만약에 독립변수 또는 이거를 이제 predictor variable이라고도 하는데 independent variable 또는 predictor variable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중회귀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지금 w의 정규분포에서 25개의 숫자를 뽑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까랑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조를 50개를 뽑아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가셔서 자 w에다가 우리가 50을 뽑았어요. 근데 랜덤하게 또 뽑은 거라서 아마 큰 저기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w가.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우리가 multiple regression 지금 2개 이상의 독립변수 또는 predictor variable 예측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이 mode 2라고 하고요. 여기다 모델링한 결과를 제가 저장을 할 텐데 똑같이 리니어 모델링 함수 lm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래서 y는 뭐에 따라 모델링 해달라고 할 거냐면 x하고 w에 따라 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기호가 이 플러스 더하기 기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x하고 y, w라고 하는 2개의 변수를 가지고 y와의 관계를 직선으로 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물론 여기에 나온 형태의 직선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변수가 3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굳이 시각화하려면 사실 3차원상에서 이렇게 직선이 가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에 X축, Y축, Z축을 통해서 3차원상에서 직선이라든지 점을 나타내는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모델링된 결과가 그대로 mode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당연히 mode2도 클래스가 뭐겠습니까? 네, LM으로 되어 있습니다. LM 클래스예요. 리니어 모델링한 리니어 모델 클래스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썸머리를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W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인터셉트가 여전히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X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자료를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Y는 자 베타 제로는 인터셉트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이고 베타 1에 이제 이게 X의 기울기 그 다음에 베타 2는 W에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기울기 값이 되고 거기에 에러가 추가되는 형태의 어떤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모델에 맞춰서 피팅을 한 결과가 모델을 만든 결과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거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결과를 서머리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자, 인터셉트는 0.16이 나오고 x 값에 대한 기울기는 x 변수에 대한 기울기는 1.97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w에 대한 기울기는 0.06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변수가 변이가 크지 않다라고 대충 볼 수가 있는데 물론 w 값은 이렇게 추정된 기울기 값에 비해서 이 에러가 굉장히 큽니다. 스탠다드 에러가 그쵸? 그러니까 이건 좀 그만큼 믿을 수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p-밸류 값을 보셔도 여기 보시면 p-밸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높죠. 0.6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0.0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0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W라고 하는 값에 할당이 되어 있는 이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X값은 어떤가요? X값에 대한 p-밸류는 굉장히 작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이렇게 2라고 하는 X값은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기울기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견될 결과예요. 왜냐하면 W는 사실상
또 하나의 노이즈잖아요. 그쵸? 노이즈입니다. 랜덤하게 우리가 정규 분포로부터 평균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부터 50개의 숫자를 뽑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x 값에다 더해가지고 지금 뭔가 우리가 y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이즈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을 때 실제로 w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기울기 값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가능한데 우리 실제 이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djusted r 스퀘어 값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r 스퀘어 값이 0.8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데이터 내의 변이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한 80% 정도 x 값에 비해서 w 값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모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모드 1에 있었던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시면 모드 1도 마찬가지고 모드 2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 값이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0부터 1로 증가할 때 y 값은 1.97배 증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래 모드 2 지금 우리가 만든 거를 보시면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1.97,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관계에 있고 w는 y값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은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w가처럼 의미 없는 데이터를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w를 여기에 x 값에다가 한 3을 곱해서 w를 만들어 볼까요? 자, w는 x 곱하기 3으로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모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썸머리를 해보시면 자 이번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x라고 하는 거가 이게 x가 지금 겹쳐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재밌게 틀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틀어보고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w 값 자체를 x 값을 제곱을 해서 w 값으로 하자고 했고 y는 x하고 w로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이제 리니어 모델링 해 달라고 제가 컴퓨터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모델을 보면 x의 어떤 추정값은 2가 나오고 그쵸? w의 추정값은 이렇게 0.1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0.05보다 훨씬 크잖아요. 0.3이면 그렇기 때문에 w에 의한 기여는 별로 없다. 즉 w가 y값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준으로서는 도구로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x값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에서 보시면 정규 분포로부터 아무거나 그냥 50개를 뽑은 건데 그거를 사실은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곱을 해버리고 나면 x값들이 대부분 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값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w값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별로 없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노이즈가 더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x에다가 3을 더하고 뭐 예를 들어 2를 더하는 뭐 이런 식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모델링을 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이 경우에는 역시 또 이게 x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에러는 아니지만 NA 값으로 나누는 이유는 W 값 자체를 X랑 엮어서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관계로 다 포함이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에도 우리가 리니어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그 y라고 하는 값을 추정하기 위한 x하고 y 값들에 대한 기울기들을 직선에서의 기울기들을 우리가 리니어 모델링 펑션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데이터 그 어떤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또는 프리딕터 베리어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x가 그런 거고 w는 y 값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통계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요. 필요하시면 통계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요 아노바라고 하는 건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3개 이상의 그룹이 있을 때 그 그룹들 간의 평균값들의 차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할 때도 쓰는데 그 전에 모델들 간의 비교를 할 때도 이 아노바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었던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W를 제가 지워버렸는데 W를 원래 50으로 이렇게 원래 했던 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W는 이제 별로 Y값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두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아노바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아노바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아노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거 사실 잘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뭐냐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p-value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p-value가 0.56이다 라고 하는 건 이게 크잖아요. 0.05가 기준이었으니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델 1과 모델 2 사이에 본질적으로 y값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모델, 1번 모델에다가 w를 더해서 2번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w라고 하는 걸 더하는 게 전혀 보탬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모델의 비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0.05보다 작다라고 하면 w라고 하는 추가적인 변수를 우리가 투입함으로써 y값의 변화를 좀 더 잘 설명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크니까 p-value 값이 크다는 거는 w를 더하나 안 더하나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 사이에 y값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7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